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사정상 오늘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못 있어 죄송합니다. 아, 네.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네. 예, 그러면 선곡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취임한 지 2달이 넘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벌써 취임 1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송영길 호, 이준석 호 중간평가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상대당 대표를 주제로 선곡을 해 오셨는데요. 먼저 허은하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네, 의원님 노래 제목과 가수 그리고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2003년도에 MBC 드라마 눈사람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송영길 대표님 되면은 여러모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보여서 네, 과도한 스트레스가 중년 남성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네. 네, 신나는 노래로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요. 네. 또 노래 가사처럼 힘이 들 때는 하늘을 좀 한 번씩 바라보시고 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한다. 네. 사실 저희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몇 년간 우리 당만큼 힘드시진 않으실 수도 있지만 아하. 지지율만큼 중요한 게 자신의 건강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신현영 의원님이 의사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건강을 이제 의사 앞에서 챙겨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알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네. 신현영 의원님은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죠?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네, 아주 데뷔되는 노래인데요. 가수와 제목 그리고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당내에서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아하. 오죽하면 당내에서 당내 어른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까지 나서서 훈수두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마음에 속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준석 당대표 마음이 현재 이렇지 않을까. 아하. 오빠만 믿어. 특히 준석이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을 믿어. 동생만 아하. 믿어봐. 이게 없어서 네. 오빠만 믿어로 골랐습니다. 네, 두 분의 부드러운 말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상대를 찌르는 그런 어떤 펀치가 있다라는 느낌이 매주 드는데요.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송영길 호, 이준석 호 중간평가이고요. 허은하 의원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를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선곡해 주셨고요. 신현영 의원께서는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를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선곡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르신 후에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신현영 의원님 의사시기도 하시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척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국회 직원들이 지금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국회 상주 직원들, 의원들을 포함해서요. 예. 전수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인데 예. 실제로 지난 일주일간 보면은 국회에서 17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 연쇄고리 감염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요. 네. 셧다운을 할까 아니면 전수조사로 갈까 하다가 우선 전수조사로 결정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저도 내일 의료인으로서 검체 채취 예. 지원에 나가려고 합니다. 지원을 자원봉사를 하시는군요. 예. 네, 국회도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을 기다리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초선의 시선으로 우리 당 상대당 가리지 말고 날카로운 소신 발언 부탁드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먼저 허은하 의원님, 송영길호 민주당 지금 순항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당내 운영하고 여야 관계도 있습니다만 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큰 현안인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네. 뭐 야당은커녕 정부조차 좀 협력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하. 또 심지어는 경제부총리 경질론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정부의 검찰총장을 내쫓아서 대선 후보 만들고 또 오늘 이제 입당하신 감사원장까지 내쫓아서 제1야당의 당원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이제는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까지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집권 여당인가 아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네. 예. 이에 반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현 상황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이준석 대표 사실 처음에는 기대도 크고 또 공정 논란 이거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가면 갈수록 실망만 쌓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준석 대표 여동생 이슈 아하. 말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예. 여동생이 고발을 당했죠. 네. 정신과 의사인데 환자의 비밀 누설 혐의였고요. 실제로는 그 이재명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진료한 내용을 네. 본인이 또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고 아하. 이준석 대표가 이를 또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예. 개인의 그런 진료 내용에 대한 그런 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모 정신과 의사께서 SNS에 유아인 예.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그 네. 본인의 정신의학적 감정평을 올려서 상당히 질타를 맞습니다. 받았고 네. 당시에 정신과 학회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네. 그만큼 의료인으로서는 특정 본인의 환자, 특히 의사 환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예. 이것을 발설하고 이것이 방송으로 회자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의료 윤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우리 공정 그리고 여러 가지 젊은 세대의 정치로서의 뭔가 신선함을 가지고 등장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는 하지 않고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두둔하는 모습이 네.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사실 이 부분은 대한의사협회 윤리 회복감입니다. 아하. 네, 네. 안타깝습니다. 두 분의 날카로운 상대당 대표에 대한 평가 들어보셨고요. 잠시 광고 듣고 저희들은 선곡 진검승부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하이킥 청취자 4723님께서 문자 제보를 주셨는데요. 용인 수지 지역에 지금 번개와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연천군, 양주시, 철원군, 춘천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특히 경기, 강원, 전북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돌풍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많다고 하니까요. 부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가 만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를 하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죠. 신은영 의원님,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백분 대표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이것도 두 대표 회동 후에 각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합의되었다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 후에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예. 윤호중 대표께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하하. 회수를 건너면 굴 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 아니냐라고 아하. 탱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당 안팎에서도 국민의힘당에서 여러 가지 모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 너무 공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만하안, 즉 할 만한 말씀만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협상 파트너로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거는 사실이고요. 아하. 예전에 그 주호영 대표 시절에도 우리가 상임위 배분할 때 11대 7 네. 합의했는데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참 국민의힘 당을 보면 대표가 합의해서 가면은 발로 차는 꼰대 습관이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네. 네, 지금 신인영 의원께서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여러 설화라든지 이번에 번복 논란들을 보고요. 이준석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진 대선 주자 중에서도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저희 당이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 당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준석 리스크가 아니라 음. 그냥 양당 대표의 해프닝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그 양당 대표 회동 시에 확인된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추경대원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우리 당 주장하고 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음흠. 근데 이 자체를 기다렸다는 듯이 리스크나 리더십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리 당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퍼주기나 안 주기가 아니라 잘 주기. 음흠. 그래서 단계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이준석 대표도 바로 이 잘 주기에 방점을 맞춰서 송영길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의 그 지지율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게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준석 현상이 단순한 팬덤이 아니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를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를 반영한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그리고 타당에서 저희에게 훈수를 주실 것이 아니라 음흠. 그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훈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국회의원 등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쪽에 서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 이건 결국 뭐 의사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옳았고 그런데 그것을 당내에서 반대해서 좌절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프레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저희 당 기조는 퍼주기와 안 주기가 아니고 잘 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잘 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해프닝을 틈타서 이제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 당을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당 자체를 안주기 정당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당내에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자라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 프레임,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 프레임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하. 이번 해프닝을 통해서 이 프레임 극복하는 법도 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좀 더 저희도 이해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저희 당의 입장은 국민께 잘 드리기 위한 노력, 그러한 정당의 포지션을 네.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 주장 이게 논란으로 번지면서 뭐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이미 다른 곳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 나오고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은영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미천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실제로 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 윤석열 총장도 거의 뭐 요즘에 양파 까이듯 미천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신은영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고등학교 선배시라면서요? 예, 제가 후배님으로 정말 네. 단 대표로서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특히 남녀 젠더에 대한 분열 조장 발언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네. 사실 선을 넘었고요. 20대 여성 국민의힘 지지율이 1%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괜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특히 한 부처를 폐지하자고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그런 무조건 폐지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네. 통일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무죄 소치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남북 관계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듭니다. 아하. 외교부에서의 그런 외교,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과 네. 또 남북 관계에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오늘도 국회에서는 지금 예결위 질에서 보면 국민의힘 모 의원께서 이런 감염병 시대에 4차 대유행 왔으니까 질병관리청 독립하고 위상 강화한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허. 이게 보면은 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뭔가 성과를 못 내고 있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내부 기능의 문제는 없는지 인력의 문제는 없는지 그 집중적인 뭔가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국민의힘당은 무조건 폐지 주장을 하면서 없애라라는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네. 참 우리 정부나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네.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편견이거든요. 아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편견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관점을 전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 부분은 논의가 계속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부처는 특임 부처입니다. 특임 부처. 네. 특임 부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예. 그 특수성이 해결이 되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정부 조직의 문제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였습니다. 네. 교육과 과학기술을 그러니까 교육과 과학기술을 이렇게 중요성을 한데 놓고 보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에 네. 교육과학기술부였는데 예. 지금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이제 분리되었잖아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상임위에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시대 변화에 이것은- 따라서 그런 부처의 뭐 통폐합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변화와 예, 예. 정부의 인식에 따라서 정부 조직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무슨 마치 반통일 반여성 인식으로 매도하는 이런 편견, 사회 변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논의를 꺼내놓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죄가 아하.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 예. 반려동물 함께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반려동물을. 지금은 네. 네, 물건으로 얘기합니다. 반려동물을. 민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러면 반가족 뭐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의제를 던지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관점을 민주당 송영길 대표로 이제 옮겨봐 올까요? 앞서 이제 허은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신현영 의원님, 예. 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의 대표인데 정부하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의 검찰총장, 감사원장 다 나가서 반대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마저도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사실 이번 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당이 이렇게 당론으로 정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예. 항상 뭐 정부가 정하면 당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 당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 내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당론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당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예결위가 오늘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김부겸 총리와 그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가 전 국민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정책 질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지금은 국회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추경 방향은 손실보상 두껍게 하면서 또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한 예산도 증액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신 거에 대한 위로금도 네. 동전에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손실 보상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총리님과 부총리님도 예. 그런 국회가 합의되면 예.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네. 그만큼 다음 주까지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허은하 의원님, 앞으로 이런 당정 간의 조율 송영길 대표가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예.
네, 스트레스 많이 푸시면서. 네. 네, 상당히 후한 전망과 기대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단답으로 끝내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면한 문제 하나가 대선 경선 연기 부분입니다. 당내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연기하자, 아니다, 그대로 하자,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좀 갈등이 비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과연 뭐 코로나19 상황 등이 뭐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연기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미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역시 당대표에게 주어진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잘 해결할 거라고 보세요? 이 또한 뭐 사실은 경선 연기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네. 뭐 코로나 상황 인식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의 자신감이 내비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면은 경선이 장기화되면 내부 출혈이 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은 되거든요. 아하. 벌써 어제만 해도 군 문제 가지고 뭐 군필 여당 이낙연, 미필 야당 이재명 이런 포스터 나돌면서 예. 좀 그런 그런 좀 보고 싶지 않은 경쟁을 아하. 좀 보기는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내부 출혈을 더 심하게 할 것이냐. 다만 이게 오래되면 경선이 흥행성은 높아지겠죠. 네. 이강 구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음흠. 그리고 또 이제 저쪽 눈치도 좀 보셔야 될 테니까요. 예. 후보 간의 유불리 따지기보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평범한 조언을 드립니다. 저쪽 눈치라면 저쪽이 어디입니까? 네, 뭐 우리 대표님이 예. 지지하지 않는 곳의 눈치겠죠. 그곳이 어딘지는 말씀 안 하실 거고요. 네,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가요? 저만 모르나 봅니다. 네,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네. 우리가 이런 코로나 또 4차 대유행 처음 가는 길에서의 경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참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당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지금 경선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게 아하. 일정을 그대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연기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할 거고요. 예.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것이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연기하는 게 오히려 흥행에는 도움이 될 것이냐 여러 변수들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 관련된 이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송영길 리스크란 말도 또 나왔습니다. 특히 설화에 시달리시는 그런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깨문이라는 표현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가려지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친문 지지층을 향해서 상당히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설화들이 연속되는 것 좀 위험하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요즘에 원내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뭐 최고위 회의나 아니면 네. 뭐 지도부 회의에 배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송영길 대표께서 항상 비공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매일 대선 출구조사에서 네. 민주당 후보 당선 유력 아하. 이런 꿈을 항상 꾸신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항상 고심하고 있다. 네.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실 거라고 보고요. 네.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뭐 우문현답입니까? 회피하시는 겁니까? 허은하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힘을 내요, 대표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을 내고 어떤 힘을 내온지는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요. 예. 정권 초기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네. 스스로 대깨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셨었거든요. 그런 표현도 그리고- 쓰기도 했나요? 직접? 예, 썼죠. 스스로? 그리고 이미 하고 싶은 아. 거 다 해 하고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모욕적인 단어가 됐다라는 게 정말 정치가 많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아시다시피 대화와 타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와 타협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일부 친문 극성 지지자들이
조금 합리적 이성보다는 극단적인 팬덤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진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 힘내라 응원하신다 말씀이시고요. 네. 네. 오늘은 여야 당대표의 어떤 그간에 송영길 대표는 취임 2달 됐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달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중간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분은 초선 의원이시긴 한데요. 그래도 양당의 당대표를 위해서 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상대방 당에 대해서 말이죠. 허은하 의원께서 어떠세요? 송영길 대표에 응원해 주셨고 스트레스 해소 잘하시라고 말씀을 주시긴 그렇죠.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죠. 오늘, 앞으로 더 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언을 좀 주시죠. 제가 오늘 선곡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처럼 그 국정은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의 문제는 야당이 여당이 뭐 그리고 청와대니 정부니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국정에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중차대한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나 혼자가 아닌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세대만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 정치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 하시면서 의사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자가 아닌 나 노래 홍보하시면서 함께하자라는 조언 주셨고요. 네, 신은영 의원께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조언을 좀 주시죠. 예, 오늘 허은하 의원님께서 송 대표님한테 상당히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 응원하겠습니다. 예. 특히 당 대표로서 신중함만 조금 더 가지신다면,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런 구태와 이별하는 모습 이런 거 상당히 신선하게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젊은 정치 그리고 젊은 정치인도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우리 국회 전체가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청년 의원으로서 네. 응원 드리고요. 예. 앞으로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자주 만나시고 또 TV 토론도 하면서 정치 철학도 한번 논의해보시고 이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정말 국회가 여야 협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훈훈하게 상대당 대표에 대한 덕담과 조언으로 아주 분위기가 좋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그래도 승부는 가려야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승자 어떤 노래인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247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두 분 차분하게 토론 잘하시네요. 예, 오늘 두 분에 대한 토론 칭찬하는 댓글 또 문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민주당 송영길 호와 국민의힘 이준석 호 중간평가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선곡 승자는요 54대 46으로 박빙의 승부가 있었는데 신현영 의원의 승리입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네, 끝곡으로 신현영 의원이 선곡하신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 들으시면서 1,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신현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